안녕하세요. 11월 24일 수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시장 수급이 대단히 약하네요. 보통 이렇게 낙폭이 과대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 반응 정도는 이렇게 튀어오를 텐데 21선 정도까지는 튀어오르는데 상당한 이렇게 낙폭 과대가 된 상황에서는 21선을 돌파하면서 이 붉은색이 20일 한 달의 주가 평균 이동선입니다. 이것을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이렇게 5만원 정도나 이 정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지 12월 초까지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다 할 여기에서도 올라오지 않고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4만원에 그저께 종가 매수를 했는데 셀트리온에 또 난데없는 그러한 기사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나왔고 일봉에서의 캔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 외에서의 움직임이 또 1%대 39,000 초반까지 HLB의 주가의 움직임이 낙폭이 커졌고 비단 HLB만이 아니라 HLB 생명과학 또는 제약 이러한 모든 그룹주들이 시간 외에서도 이렇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수급이 현재 약화된 상황이고요. 따라서 오늘 수요일쯤에는 38,000원대 39,000원이 이렇게 밀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된다라면 단기일지라도 진입하는 데는 조금 보류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은 우리는 하방 경직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반발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시 눌러주고 가격 조정하면서 하방 경직의 위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낙폭이 크게 주가 가격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새로운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HLB는 39,650원 여기 종가에 형성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이와 같이 39,000원이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39,000원 이하에서는 38,000원대라고 한다라면 그것도 38,000 초반 정도에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좋겠다. 단기일지라도 충분하게 단기여도 세 차례 나눠 걸치니까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 관망을 하면서 37,000원대라든지 그보다 그 밑에라든지 기다리면서 최종적으로는 35,000원 이하에서도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러지 않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 몇 프로일지라도 한 자릿수의 수익률일지라도 일단은 차익하고 보는 그러한 장기적인 관점은 이게 놔두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무료함이라든지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의 캔들은 유의미하게 괜찮은데요. 현재 유럽 증시나 현재 11시 55분을 향하고 자정을 향하고 있는데 현재 나스닥이라든지 미증시의 어느 정도 안정권 그리고 유럽 증시도 그렇게 현재로서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오늘은 23일에 이런 코스닥에서의 제약바이오 업종이 셀트리온으로 이렇게 분식회가의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왔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21%의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격이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5, 6% 정도가 밀렸지 만약에 어느 정도의 상승한 시점 주가 위치에서 그러한 기사가 접하게 됐더라면 충분히 10% 이상의 가격 조정이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HLB는 다만 수급이 불균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9,000원이 하회를 만약에 하고 전저점 자리가 이렇게 내려온다라면 관망을 하시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문입니다.
물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투자자분께서 충분히 내년 말 최소한 2, 3년 이상을 바라보신다라고 하신다라면 진입을 하셔도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고요. 최저 리픽싱 가격이 35,800원. 잠시 이 영상을 오늘은 찍기 전에 네이버 종토방을 잠시 방문해서 그 투자 심리들을 이렇게 살펴를 봤는데 안티인지 잔티인지 모르게 온통 리픽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대 주주인 진 회장을 모두 다가 합동으로 이렇게 피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아서 주주로서 상당한 씁쓸함을 이렇게 씁쓸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라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주가 팔고 말 것인데 그런 생각이 아니신 거 봅니다. 쥐고는 있고 물려있기 때문에 쥐고는 있고 유의미한 내용을 시장에서 내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갖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러한 비토와 욕설 등 너무 주식을 투자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조금 더 기다려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한다면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렇게 주가도 올려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신고가 형태로요. 올 금년도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의 매매를 하고 떠나셨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제 식구님들께서는 39,000원이 하회하면서는 아직은 진입하는 것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반등의 힘이 대단히 약하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전히 21선은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관망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11월 10일 지나서는 하방 경직되게 38,000원대는 저점 38,000원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1차 매수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1차 매수 그리고 그것이 상승해 주면은 어느 정도 익절하면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 36,000원대라든지 리픽싱 최저 가격 금방 이 정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밀리게 되면 또 3차 매수 정도 하고 그보다 더 떨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봉상에서 이렇게 보듯이 점차적으로 아직은 흐름이 끊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간이 좀 지루할지는 모르지만 저점들이 이렇게 높아져 간다라고 하루 전에 영상에서 그런 것을 했죠. 주가는 낮은 가격에 사기만 한다라면은 부담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올 들어서 최저점 자리하고 현재 이 주봉상에서의 위치는 큰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보다 더 주가가 밀리게 된다라면 기다리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현재 1년, 2년, 3년 정도 그 이전에 사신 분들은 전부 다 현재 위치에도 고점에서만 추격만 하지 않았다라면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HLB 생명과학도 현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반등의 힘도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반등을 누렸지만 21선의 터치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급이 대단히 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횡보하는 기간 조정도 대단히 짧고 21선 터치도 않는 그러한 수급의 약함. 현재 11월 들어서도 역시 기간 조정으로 거쳐가고 있죠. 그러나 21선 터치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자꾸 이 저점들을 만약에 갱신한다라면 여전히 관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HLB 제약은 뭐 충분하게 이 경우 14,000 초반대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로 이 HLB 제약도 들어가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의 넥스트 사이언스만이 가장 강하게, 요건 그나마 15,000원의 저점을 형성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반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21선조차는 한번은 터치하거나 돌파하는 이런 정도의 모습은 나와야 줘야 되는데, HLB도 그런 모습은 여기나 월요일에 한번 돌파해 주기를 바랬었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서 커트 시켜버리는 생각과 다르게 되면 저는 과감하게 커트시킵니다. HLB 생명과학, G3BNT는 아직은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HLB 생명과학 그리고 HLB 제약, 넥스트 사이언스 여전히 오늘 수요일장에서 전저점을 갱신하게 되면 관망을 하게, 그러면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단기일지라도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우리 식구님들은 사시면 되겠다, 이런 영상을 오늘은 그런 준비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 부분에 있어서요, 공매도 한번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에 조금 변동이 있더라고요. 대차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대차가 대차가 현재 86,500주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상환은 568,776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처럼 610만 주까지의 대차 잔고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하나 얼마 주식하시 않으신 분들의 의구심을 하나 해소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HLB 생명과학부터 한번 볼게요. HLB 생명과학은 23일에 장중에 외국인은 72,000주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죠. 그런데 실질적인 6시 반 이후에는 41,500주밖에 외국인의 매수가 요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이곳에서 HLB 생명과학은 대차보다 상환이 많았죠. 상환을 하다 보니까 장중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수량을 샀지만 실질적으로 6시 반경에는 외국인의 변동이 41,000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차의 상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은 HLB 생명과학은 3만 주를 대여를 하고 7만 주를 이렇게 또 차입을 해가 됩니다. 그러면 상당하게 오늘 상환에 있어서 외국인의 상환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72,225주를 샀지만 실질적으로 상환하고 또 외국인이 빌려주고 내국인에서 또 빌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생명과학은 41,537주 상환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소리입니다. HLB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요, 오늘 어제 공매도가 5만 주가 나왔고요. 장중에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2271주를 장중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6만 주를 더 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LB가 11만 1720주를 대차를 하고 상환은 4만 6천주, 요만큼은 6만 주 정도가 되죠. 따라서 46,000주를 갚고 11만 주를 다시 당겨오는 세밀하게 요 모습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48,600주를 빌려줬죠. 그리고 63,100주를 또 외국인이 차입을 해오죠. 그러면 63,000주 정도에 한해서 더 외국인이 지분이 늘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장중에서는 HLB의 외국인들은 판 것으로 2,000주인가요? 판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내국인에서 빌려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이동을 어느 정도를 확인하는 공부가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대차의 물량 이런 부분이 파생 상품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딱 들어맞지 않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조금씩 해보면서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이렇게 지루한 부분을 하나하나 조금씩 알아나간다라고 한다라면 공매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단기 매매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고요. 이런 거 귀찮다라고 한다면 장기 매매를 하고 주가가 내렸을 때는 잠시 동안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매매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정리해 보면은 39,000원이 하회하는 모습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본다라면 관망을 하시면 되겠고요. 39,000원 정도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단기적으로 조금 매수를 하셔서 윗부분에 익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오늘의 수요일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